이완규 전 법제처장 잠깐 나와보세요.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보았으면 탄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영훈 공수처장은 오동훈 공수처장은 15전 검찰총장을 법모독죄가 있었으면,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우리 이완구 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가 내란 수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로서 부끄러움도 없이 받아들여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면은 윤석열 파면하겠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참 나 뜨겁네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장 할 때 제가 질문하니까 친구가 그러한 내란 개업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신 분이, 아니 무슨 낯짝으로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니까 받아들여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 와서 우리도 말이죠. 검찰이 재패가면은 검사니까 고문고문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고문고문해요. 국회에 나오셨으면 국민의 대표한테 참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됐으니까 나라가 살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가요. 네, 데이터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 예,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물가 지수 항목을 보면은 458개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죠. 예, 네. 그리고 개편 주기가 5년, 가중치는 2, 3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하고 있죠. 근데 네, 먼저 그 품목 변경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그 소비자 수요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은 이미 22년도에 다 별도 항목으로 반영을 했는데, 현재 우리 누적 전기차가 80만 대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자동차 연료비 속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넷플릭스 같은 OTT 구독 서비스도 지금 2천만 명이 우리나라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어떤 소비 품목인데 여전히 DVD, 대여 등 전통 매체와 지금 묶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도 우리는 아직 통신 요금의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별도 품목으로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배달 앱 수수료도 지금 음식값 속에 있지 않습니까? 포함만 돼 있지 수수료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 있지 않습니까? 관측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굉장히 지금 우리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천호영만 시대, 반려 시대에 우리는 아직 이런 것들도 못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체감 물가하고 우리 지표 물가하고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품목 조정 주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OECD 국가 경우는 3년 주기로 했잖아요.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공고 사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매년 품목의 일부를 있지 않습니까? 교체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품목 있잖아요. 변경을 조금 더 빠르게 있지 않습니까? 단행을 좀 하고,
그 주기도 있잖아요. 개편 주기도 5년에서 2, 3년 단위로 좀 하자. 그리고 당장 있지 않습니까? 본지수 개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나 품목 변화가 감지되면 우선 보조 지표로, 그 다음에는 실험 지수 이런 걸 통해서 있잖아요. 평가를 한 다음에 본지수로 편입하는 그러한 단계적인 있잖아요. 지수 개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네, 의원님 그 소비 패턴 변화를 빠르게 이게 시의성 있게 품목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 취지랑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OTT 품목은 지금 저희가 포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전기차 연료는 이제 내년에 개편 대상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매년 사실 개편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개편 효과 이게 물가 변동이 있을 때 개편 효과인지 아니면 진정한 물가 변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년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일부 있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감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월 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서 경기가 있었죠.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중학생 선수가 2라운드 경기 중에 머리를 맞고 다운되었는데 결국 그 약 5분이 경과한 뒤에 사설 구급업체 직원이 들 것으로 링 밖으로 이동해서 그때 의사는커녕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구급차를 타고 아무런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실려갔고 결국 지금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진단 상황은 급성 경막하 열종으로 뇌수술한 걸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의사가 없었더라도 간호사만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응급조치도 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하면서 응급차에서 최대한 빠르게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면은 목숨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중학생 선수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 병원의 응급차에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17분이면 가는 9km 거리의 병원을 모든 신호 다 지켜가면서 사이렌도 안 켜고 30분이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권투에 뇌졸중이 일어나면은 그 시간이 생명인데 아무런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의 대회가 열렸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아버님께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대회 현장에 가서 자해를 하셨어요. 링 위에서. 근데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무방해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거 당연히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체육회가 나서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